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통장들 무려 49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절세 효과를 누려오셨어요. 하지만 내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혜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내 통장,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불안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평생 모은 돈,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자산이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끝까지 보시고 내 통장을 지키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을 가진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면 꼭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야 서로 도움도 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통장과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에 붙는 비과세 혜택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통장들은 우리나라의 상호금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금융제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만든 금융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돈을 모으고 빌려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정부도 이 상호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고 1970년대부터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줬던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1976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9년 동안 상호금융에 예금한 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혜택 덕분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에 예금을 하신 분들은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도 받고 그 이자에 붙는 세금도 안 내니까 실제로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이익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동네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도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오래도록 유지해왔고 덕분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생활비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달라졌고 정부의 세금 정책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49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연소득 기준이나 예금 규모에 따라 이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조금씩 모으신 이 돈이 그동안 누렸던 이자와 세금 혜택 덕분에 더 안전하게 불어나 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2025년부터 어떻게 세법이 바뀌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에 붙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 이자에서 붙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더 많은 이익을 누려왔는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분들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통장이라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소득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연소득 5천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월급, 연금,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5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세금은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 대략 15.4% 정도인데요. 그동안은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이자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모든 상호금융통장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통장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대상자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사실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는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자신이 신고한 소득 내역을 확인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이라도 각각 따로 따진다는 점에서 각자 소득을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자,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자,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 부담이 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장을 가지고만 있어도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의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PC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니 주변 가족이나 도움을 주실 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통장 이자 내역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에서 받는 이자 명세서를 보면 받은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는지 여부는 내년부터 자동으로 처리되니 내 통장에 이자가 붙는데 갑자기 세금이 더 빠져나간다면 이 변화가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소득이 높으신 분이라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법 변화에 따른 절세 방법이나 대체 금융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5가지 포인트만 기억해도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과 내 통장의 변화에 훨씬 준비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통장을 그대로 둔다면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통장에도 이자 소득세가 붙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세금 한 푼 안 내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내 통장에 연 100만 원 이자가 붙는다고 할게요. 예전에는 이 100만 원을 통째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100만 원에서 약 15.4% 정도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럼 손에 쥐는 돈은 약 85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꽤 큰 손해지만 문제는 이게 한 통장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개 통장을 갖고 계시거나 가족분들과 합쳐서 이자 소득이 많다면 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단순히 이자,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자연히 내 돈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걱정도 커지고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특히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를 통장 이자에서 일부 충당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매달 받던 이자, 수익이 줄면 당장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이런 변화는 모르면 더 큰 손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 기준을 잘 모르거나 통장 이자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다른 금융 상품이나 방법이 있는데도 몰라서 계속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두는 것은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평생 모은 돈이 줄어드는 걸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걸까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통장을 잘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이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금 당장 내 통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 통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님, 친지분들도 함께 챙겨주세요.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앞서서 2025년부터 통장에 붙는 이자 소득세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들만 잘 따라주셔도 걱정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첫 번째, 내 통장부터 꼼꼼히 정리하고 신규 가입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몇 개 통장을 갖고 있나? 각 통장별 이자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통장에 붙는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붙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해요. 만약 오래된 통장이거나 이자율이 낮은 통장이 있다면 굳이 그대로 둘 필요 없이 정리하고 필요하면 이자율이 더 좋은 상품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조건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2025년부터는 일부 신규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금융기관에서 꼭 내 소득 기준에 맞는지,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통장 정리를 잘해 놓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절감이 가능한 금융상품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는 절세 혜택이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우대 상품이나 장기 저축성 상품 또는 연금 관련 상품들이 있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유리할까? 내 소득과 자산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기관 상담원이나 전문가와 꼭 상의해서 내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담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집에서 편하게 상담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 상담 또는 세무사와 꼭 상의하세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서 다 이해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들은
2025년 바뀌는 세법과 절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분들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미리 잘 대비하면 큰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고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5년부터 바뀌는 세금 문제에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과정에서 꼭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 함께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이득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 통장부터 꼭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는 걸 알고 나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점일 텐데요. 좋은 소식은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2027년까지 준비 기간을 두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로 했어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 자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준비 기간의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2027년까지 남은 이 기간은 지금부터 2년 반 정도 남은 시간이란 뜻인데요. 이 기간 동안은 새로운 세법이 점차 적용되면서 우리가 미리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자산과 소득 구조를 꼼꼼히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과 금융상품, 그리고 내 연간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요즘은 은행 앱이나 금융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가족분들과 함께 앉아서 자산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 어느 것이 세금이 붙는지, 어느 것은 절세가 가능한지 알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연금 상품이나 세금 우대 저축, 보험 등 다양한 절세 수단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2027년 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가족, 특히 자녀들과 함께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어떻게 증여나 상속을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가족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담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통장은 2027년 전에 정리할 예정이고, 이 재산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계획이다라고 미리 공유하면 가족 모두가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분들이 금융이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다면 함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을 세웠다면 꾸준히 점검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금융 환경이나 세법은 또 바뀔 수도 있고 내 상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점검하며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내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우면 2027년 이후에도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절세 전략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통장에 붙는 비과세 혜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누려왔던 큰 절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모르고 그냥 둔다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점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보는 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자산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그 자산이 줄어든다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 통장 변화 소식과 절세 전략을 주변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아마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 통장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면서 많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준비하고 또 주변 분들께 알려주면 함께 대비해서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전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고 실천해도 내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노후를 위한 준비, 우리 함께 꼭 지켜나가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